리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얘기를 해가지고 그 피처 맵이라고 하죠. 피처 맵이라고 하고 뭐 좀 약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뉴런 액티베이션들. 일단 CNN 기준으로는 이게 3차원의 숫자 덩어리, 그러니까 텐서라고 얘기를 하죠. 2차원 숫자 배열은 매트릭스라고 하고 3차원 이상부터 텐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숫자 3차원 숫자 덩어리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그게 그 입력 영상의 이제 피처 맵인 거죠. 피처 맵이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 엣지가 있냐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뭐 고양이가 있냐 개가 있냐. 3차원 덩어리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채널들은 뭐가 있냐 타입에 관한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 Y 그거는 위치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 맵을 보면 입력 영상의 어떤 분석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다.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뭐 그냥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슈퍼바지 러닝 세팅에서 입력과 출력은 보통 클래스 구별이죠. 이걸 줬을 때 스스로 하는 게 있긴 하죠. 뭘 스스로 하는 거죠? 웨이터 바이어스 뭐 그건 당연히 스스로 하는 맞아요. 그 스스로 하는 거에 뭐 관련되고 또 뭘 스스로 하는 거죠? 이 피처 하이어키를 스스로 구성을 하는 거죠. 하이어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웨이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로레벨적인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이 입력이 들어서 저 출력이 나오도록 이렇게 숫자들을 끼워 맞추는 건데 딥러닝에서는 그걸 하고 봤더니 그 웨이트들로 해서 만들어지는 피처들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앞에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는 그 꽃무늬 벽지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런 구성을 스스로 하는 거죠. 입출력은 딱 정해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객관식 문제들만 잔뜩 주고 이 문제의 답은 뭐고 저 문제 뭐 이게 잔뜩 준 거죠. 근데 뭔가 이론이 잘 정리된 노트를 가져오는 느낌인 거죠. 그냥 답만 외우셔도 되는데 뭐, 뭐 이렇게 뭐 정리해가지고 뭐 이렇게 트리처럼 뭐 정리를 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그걸 정리하는 건 시킨 건 아니었는데 제가 시킨 거는 이런 객관식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잘 풀어라는 걸 시켰을 뿐인데 공부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어떤 하이어키가 어떻게 잘 구성됐는지는 이제 피처 맵들을 까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그림이 제가 그림을 잘 그렸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떻게든 그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있으면 이제 이 뒤에는 이제 그걸 갖고서 뭐 관련된 이야기들 뭐 좀씩 하는 건데 딥드림 같은 게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이죠. 이거를 코드로 만들기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코드로 만들면 이 경우는 플레이스 홀더가 왼쪽 그림이 되는 거죠. 플레이스 홀더가 아니죠. 입력 인풋 그러니까 뭐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는 고정이 돼 있죠. 이걸 만드는 방법은 구글넷인데 만드는 방법은 구글넷에다 연결하고 제가 뭐 찍겠죠. 뭐 7번째 레이어에 나오는 액티베이션의 제곱의 합을 목적 함수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는 뭐를 최적화하는 거죠? 인풋 최적화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들은 오히려 뭐죠? 그 우리가 텐서플로우에 있던 텐서플로우에 세 종류가 있었죠. 플레이스홀더, 컨스탄트, 베리어블이 있었죠. 플레이스홀더, 컨스탄트, 베리어블이 있었는데 컨스탄트가 뭐냐? 컨스탄트인 거고. 그 트레이닝 할 때 플레이스홀더는 뭐가 플레이스홀더? 플레이스홀더에 뭘 넣었죠?
인풋이랑 공작 네? 라벨이랑 그렇죠? 플레이스홀더에는 트레이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 예. 그러니까 입력 시그널과 디자이어드 시그널, 출력 시그널. 그걸 쫙 넣어가지고 플레이스홀더 거고 베리어블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베리어블 제가 직접 좀 예? 웨이트 바이스. 웨이트 바이스. 그래서 다 합숙이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딥드림을 해야 돼요. 이 경우는 네트워크는 고정돼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와 바이어스는 컨스턴트로 이게 잡겠죠. 물론 뭐 베리어블로 잡아놓고 그걸 뭐 업데이트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냥 개념 컨셉추얼리 봤을 때 컨스턴트가 맞겠죠. 자 그러면 뭐를 최적화해야 되는 거죠? 인풋 이미지를 최적화. 인풋 이미지를 최적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리어블은 뭐가 되는 거죠? 인풋 이미지. 그쵸, 인풋 이미지. 또 왼쪽이 베리어블. 베리어블로 두는 건데 단지 초기값이 저 이미지인 거죠. 예. 저걸 초기값 이미지로 해서 그 베리어 초기값 그러니까 베리어블로 잡아서 저 이미지로 초기화해서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수행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웨이트나 바이어스들은 다 상수일 거고 뭐가 바뀌는 거죠? 입력이 바뀌어서 예. 입력이 바뀌어서 액티베이션을 최대로 만드는 거죠. 제가 찍어 놓은데 또 뭔가 액티베이션이 잘 되도록 과장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입력이. 네, 자 목적 함수 뭐라고 했죠? 액티베이션의 특정 레이어죠. 액티베이션 제곱의 합이죠. 네. 보통 목적 함수가 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의 합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최대로 한다는 얘기는 빈익빈 부익부를 극단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제곱의 합을 최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튀는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1, 1, 5가 하나가 25가 제곱하면 25가 되니까 3, 3, 3 이런 것보다 좋은 예는 아니에요. 1, 1, 100 이게 30, 30, 30보다 제곱의 합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액티베이션들이 고만고만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특정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팍팍팍 튀기는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지를 막 바꿔서 어떤 액티베이션들이 세게 나오도록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저게 만약에 어떤 개들을 찾는 레이어였다 그러면 특정 위치에 개들이 팍팍팍 튀어나오도록 해서 그 액티베이션 목적 함수를 최대로 하는 건데 당연히 원래 조금 컸던 애가 더 커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원래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일 법한 애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는 저 각각의 개들이 보이는 위치가 개가 정말 누구만치 이렇게 개라고 생각했던 거죠. 개들을 확확확 강조함으로써 목적 함수를 키우는 거죠. 이게 딥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재밌네와 함께 굉장히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깊이 이해하는 거랑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피처 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뭔지 피처 하이어라키 당연히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어떤 최적화가 뭔지 그리고 하필 눈꽃만치 개처럼 보였던 애에서 강한 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목적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시면 이제 이해도가 있으신 거죠. 전체 상황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뭐 AI가 예술한다 이런 표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은 한 번 들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동영상은 없지만 각 레이어별로 해가지고 점점 좀 높은 곳으로 가면서 여기 맞죠? 이것도 보셨고 여기 아래쪽 중간 중간 상위 엉덩이에서 개가 튀어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약간 뉴럴 네트워크는 개 0.1 뭐 이런 느낌이었죠. 뭐 그랬더니 확 밀고 나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뭐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것들 이거 맞나요? 이게 이제 눈처럼 좀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 걸 더 강조함으로써 그렇죠. 굉장히 재미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액티베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많은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 특징을 공유하는 거죠. 피처 하이라키. 그 우리가 앞에 했었던 딥뉴럴 네트워크의 특징 기억해 보시면 그 중에 피처 하이라키 같은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이제 그 시각적인 예로 우리 CNN을 본 거지만 다른 뉴럴 네트워크 이해하신데도 이 생각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다른 컨셉들 그냥 이해하기 좀 까다로워 보이는 뭐 디컨볼루션, 뭐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피처 맵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해하실 만한 거죠. 자, 요게 이제 디컨볼루션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해석하는 딥뉴럴 네트워크의 최초의 논문이었는데요. 굉장히 뚱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액티베이션들을 요 박스로 표시한 거죠. 이건 논문마다 다릅니다. 어떤 논문들은 컨볼루션 안에 박스로 표시하는 거고 여기서 액티베이션 박스로 표시한 건데요. 자, 피처가 있고 쭉 해서 렐루를 통과해서 뭐 렉티파이드 피처 맵. 또 이게 풀링을 통과해서 이렇게 피처 맵인 거죠. 요거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게 포워드 패스인 거죠. 뉴럴 네트워크의 포워드 패스였던 거죠. 이거 쭉 해서 인퍼런스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중간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스위칭해서 인버스를 쫙 해가지고 밑으로 가져와서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입력을. 그러면 도대체 이 피처 맵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인버스 과정을 설계하는 거죠. 인버스 과정. 근데 뭐 이그젝트한 인버스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좀 인버스와 비슷하도록 하는 거죠. 트랜스포즈가 그 아쉬울 때 인버스에 그걸 쓰이죠. 트랜스포즈가. 트랜스포즈로 한 거죠. 뭐 트랜스포즈라고 FT가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거를 인버스에서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시작으로 입력을 들어가서 쭉 해서 올라갔는데 내가 요게 뭘 의미인지 궁금하다. 인버스 이걸 만드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인버스 이걸 만드는 거.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로우 레이어에 있으면 이게 좀 작고 상위 레이어에 있으면 이제 크게 되겠죠. 왜냐면 리셉티브가 자연스럽게 커지니까요. 이 그림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한다는 게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그림들 논문들 보시고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신기한 애가 아니라 이런 그림들이 뭔지 어떻게 하면 어떤 절차를 통과하면 거치면 저런 그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얼마큼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림들을 얻을 수 있는지가 얼마큼 잘 이해했는지 어떤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림 이걸 얻을 수 있죠? 우선 뉴럴 네트워크는 주어져 있어야 돼요. 뉴럴 네트워크는 합습 끝나가지고 뭐 이미지 내에서 학습된 뭐 좋은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이미지 하나 주고 그때 특정 층 있는 걸 역적으로 포커싱은 층의 피처맵 원하는 층에서의 어느 한 층에서 원하는 피처맵이 있으면 그 층에서 디컨볼루션을 사용해가지고 나타나는 이미지를 여기 보이는 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채널의 의미가 궁금해요. 세 번째 레이어 첫 번째 채널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절차가?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서 구하죠? 인풋 이미지 그래서 원래 있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서 플레이스홀더에 넣어서
출력까지. 이 이미지를 어디서 구하냐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미지를 아. 어디서 구하죠? 아무거나 구글링하면 되나요? 트레인 할 때. 이게 트레이닝 셋일 수도 있고요. 예. 뭐 따로 모아놓아서 이미지에 이제 레파지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채널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럼 뭘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채널에 큰 액티베이션을 만든 이미지를 찾아야 되겠죠. 액티베이션. 그게 시작이죠.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쉬프트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라도 세 번째 레이어 첫 번째 채널에 뭐 왼쪽이든 오른쪽 아래든 가운데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큰 숫자를 만드는 이미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적 함수. 어떻게 찾았겠어요? 세 번째 층의 첫 번째 채널의 그 값을 뭐 합친 게끔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이미지 넣어가면서 가장 클 때 이미지 뽑아내는. 뭐 코딩으로 하는 건 뭐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하죠. 제가 만장 있으면 예, 넣어서 첫 번째 이미지 넣어서 예, 세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채널에 합은 가장 큰 숫자. 예. 가장 큰 숫자죠. 합은 사실 의미가 없죠. 가장 큰 예. 숫자. 가장 큰 숫자를 적어 넣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 넣고 적어 넣고 예, 세 번째 이미지 만장을 다 넣고 적어봐서 상위 9개를 골라야 되겠죠. 몇 장 있어요 이미지가? 9장씩. 9장이죠. 예. 상위 9개를 고르는 거예요. 상위 9개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의 위치가 어디에서 그거 했는지 잘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르는 크기는 리셉티브 필드를 고려해서 자르면 되겠죠. 자, 그게 요 9장입니다. 자르는 거구나. 당연히 자른 거죠. 예. 전체 이미지. 당연히 자른 거죠. 됐어요? 예. 요 9장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요거는 세 번째 레이의 두 번째 채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앞서 했던 방법. 세 번째 앞서 레이어. 했다고 세 그러면 번. 너무 아, 예. 무임승차시고 처음부터 얘기해 보시죠. 우선 뭐 트레인 이미지가 있다고, 이미지가 만장이 있다고 하면 그 만장을 하나씩 플레이스홀더에 넣으면서 세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채널의 액티베이션 값이 최대인 거를 또 기록해서 또 이제 상위 9개를 그렇죠. 뽑아내는 그렇죠. 거죠. 그냥 저 이미지만 봐도 어떻게 사람은 사실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이미지와 그리고 디컨볼루션이 없더라도 이렇게 모을 수 있죠. 디컨볼루션 없어도 이렇게 모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비슷한 것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디컨볼루션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미 넣어서 세 번째 레이의 첫 번째 채널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거기서 그 액티베이션이 뭔지가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액티베이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겠어요. 그러고는 인버스를 하는 거죠. 나머지 아. 0으로 만든 액티베이션 오케이. 껐을 때니까. 예, 무슨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같은 게 얻어지는 거죠. 그거를 레이어 3의 채널 1, 채널 2 이게 지금 12개에 대해서 했네요. 12종류의 채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평가 기준이죠. 뭐 올해는 힘들겠지만 시험 문제로 요 그림 딱 붙여놓고 저 그림을 만든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내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이미지 여기에 사이즈 우리 눈에는 똑같은 사이즈로 해놨지만 이 이미지 해상도랑 이거랑 다르죠. 예, 딱 보셔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더더 예, 커지기.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리솔트를 자른 거죠.
그리고 뭐 보시면 자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디컨볼루션까지 안 하더라도 요것만 봐도 사실 뭐가 이제 뉴럴에서 반응했는지 아닌지 이제 디컨볼루션까지 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이는 저런 피처들을 이렇게 반응하다 보니 안타깝지만 타이어와 사람 얼굴을 헷갈리는 거죠. 그 알렉스넷 그 임팔라 보시면 어떤 그 로레벨 그런 패턴들 갖고서 뭐 이렇게 파악하다 보니 뭔가 전체적으로 이게 임팔라 기억 안 나세요? 나무 네. 아, 예, 예. 예. 아, 임팔라. 예.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네.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이제 채널 수를 바꾸는 거죠. 자, 채널 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널 수를. 채널 수를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터 개수. 필터 개수를 바꾸는데 가장 좋은 거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널 수가 너무 많다라든지 채널의 어떤 이 사실 채널들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그거를 이제 잘 압축하거나 좀 정리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배웠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압축을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건 뭐냐면, 자,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게 이미지에서 말이 안 돼요. 옆을 하나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건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에 숫자 곱하고 여기다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논리니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게 여기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액티베이션들의 숫자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각 층의 같은 위치에 있는 네. 액티베이션들을 뉴럴 네트워크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에 뭐가 있었는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압축하는 거죠. 아마 이건 뭐 사실 증명됐다기보다는 그냥 추측이긴 한데 뭔가 별 쓸모없는 레이어가 있었다고 칩시다. 별로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일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레이어가 아니라 채널. 채널. 예. 예. 채널. 이 채널이 좀 놀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예, 있잖아요. 반응하는. 그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서 쫓겨나겠죠. 왜냐하면 거기를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게 별 정보가 없으면 그냥 거기 있는 웨이트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돼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중요하게 가져가지면 걔는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구글렛은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굉장히 잘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시작하는 스템이고 출력이고 그다음에 이때만 해도 깊은 뉴럴 네트워크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비슷해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인셉션 레이어라고 하는 거죠.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인셉션 모듈 가만 보시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3바이 3 컴퓨터 해보고 5바이 5 컴퓨터 해보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제 뽑히는 게 다를 테니까 1바이 1 컴퓨터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맥스프링도 해보고 싶고 근데 계속 이거 하려고 했더니 채널의 수가 기하급수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두겠다. 이게 원바이원 컴을 통해서 채널 수를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연산량은 어디서 먹는다고요? 플리커티드. 연산량은 곱하기죠. 예. 곱하기는 대부분 어디서 먹나요? 여기서.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개수는 예. 플리커티드에서 먹죠. 예. 그렇지만 곱하기 개수는 컨볼루션에서 압도적이죠. 이 사실 이거는 이미지 한정된 얘기인 거죠. 지금 혹시 그 정리한 거 있나요? 강의 자료? 지금 혹시 다 있나요? 여기 곱하기 개수를 셌었나요? 예.
자, 이 곱하기 개수인 거죠. 예. 아, 이것도 뭐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너무 차이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 컨버전 컨버션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파라미터 개수를 보세요. 파라미터 개수는 K잖아요. K인데 파라미터 그러니까는 있어도 풀리 커넥티드는 파라미터 개수는 진짜 많고 계산량도 많지만 그래도 컨볼루션보다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해가지고 같은 파라미터를 이렇게 곱하고 더 하는 건데 풀리 커넥티드는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한해서는 이미지를 다루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한해서는 FC가 파라미터 많이 차지하는데 계산 얘는 컨볼루션. 그거에 비해서는 적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죠. 하나의 개수가 한 번만 곱해지잖아요. 예, 아, 폴리곤넥터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곱해지죠. 계산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고 근데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향이 있는 건 맞는데 뭐 사실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생각해봅시다.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누굴 줄여야 되겠어요?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누굴 줄여야 되겠어요? 풀리 커넥티드 층수. 그렇죠. 사실 뭐 최적화하거나 뭐 코드를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장 느린 데를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0.1초 만에 하던 거를 0.01초로 줄인다고 해봤자 0.9초밖에 안 줄여요. 그렇지만 100초 걸리는 거를 50초 줄이면 50초 줄여요. 그러니까 가장 느린 부분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뉴럴 네트워크 사이즈도 크고 저저저 그런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게 이제 프리퀄리티 레이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줄까 하는 거죠. 한 번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리니어 퍼셉트론 같은 거 이렇게 클래시피카이어 개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들어가면 사실 굉장히 크죠. 예. 자, 그럼 한 번만에 끝내려면 리니어리 세퍼러블 해야 되는 거죠. 예. 피처 맵이. 예. 피처 맵이. 피처 맵이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다는 얘기는 피처가 굉장히 고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양이는 그냥 저쪽에 나가 있고 걔는 저쪽에 가 있으면 그냥 가운데 자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처 맵이 굉장히 잘 돼 있으면 FC-레이 하나만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FC-레이 하나만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거는 FC-레이가 뭐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만으로 이 성능을 냈던 거는 피처 맵을 굉장히 잘 뽑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FC-레이 밑에 뭔 거죠? 에버리지 폴리입니다. 저게 뭐죠? 평균에서 각 채널별로 평균, 각 채널에 만약에 숫자가 16개 돼. 4 곱하기 4다. 그러면 숫자 16개인 거고 뭐 그만큼 건데 에버리지 풀링하게 되면 크기와 상관없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 채널의 액티베이션이 그냥 합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냥 액티베이션 뭐 고양이 여기 있다, 고양이 여기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피처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있다는 거 그냥 다 더해보면 아는 거죠. 피처가 고도화되지 않았다면 이게 눈처럼 생긴 거다, 뭐 발처럼 생긴 거다 그러면 그 위치 관계 갖고서 뭐 프리퀀티 갖고서 뭐 어떻게 해봐야지 고양이인지 알 건데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으면 그냥 에버리지 풀링 한 번만 하는 거로 그 어떤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고도화가 됐다라는 증거인 거니까 FC-레이 하나만으로 했다는 얘기는 피처 맵이 거의 끝까지 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에. 그래서 그냥 얘가 세고 안 세고 이 정도 갖고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알렉스넷은 프리퀄리티 레이어가 2개고 VG넷은 나중에 하나 줄긴 하는데 뭐 처음에는 3개였어요. 엄청나게 많죠. 알렉스넷이 이렇게 모델 그냥 다운받아 보면 압축이랑 기법 옵션 다운받아 보면 저게 한 200메가쯤 됐던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 차지 않은 게. VG는 500메가쯤 됐던 것 같고. 구글넷은 5, 60메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되게 괜찮죠.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사실 구글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구조죠.
여기 있네요. 파라메터 갖고 그러니까 4바이트 단순 4바이트 4바이트 잡으면 알렉스는 200메가 500 30메가도 안 되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 30메가 정도. 오퍼레이션 수도 적고 물론 알렉스는 보다 많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게 나왔죠. 이제 이것도 뭐 더 고도화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필요하다고 이런 것들이 뉴럴넷이 잘 되는지 어느 부분을 어느 보고 부분에서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잘 동작시키면 항상 왜 되는지 그렇죠.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죠. 물론 뭐 같은 필드인 사람들끼리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상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디 적용하려고 그러면 왜 잘 되냐, 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의료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에서는 액큐러시만 높은 거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 이건 뭐 그다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컨셉이 필요하죠. 도대체 이미지의 어디를 뉴럴 네트워크가 관심 있게 본 거고, 자 그거를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인 거죠. 누가 이 클래스를 액티베이션 했는지 보여주겠다는 자 그거를 구하는 절차에 가는 거죠. 자, 코드는 지금 없고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했는지? 별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처 맵들이 있는 거고 피처 맵에 숫자들이 그 있는 건데 각 피처 맵에다가 숫자들을 찾아볼까요? 이게 여러분들도 보면 뭐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글링 빨리 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저라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깃허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찾아볼까요? 자,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이니까 구글에서 보시고서 하시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될 텐데요. 자, 이건 아마 논문에 나왔던 그림인 것 같아요. 자, GAP는 뭐의 약자죠? 글로벌 에버리지 플레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좀 더 세련되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피처맵이 나오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글넷의 에버리지 풀링하고 똑같죠. 예. 그렇죠? 그러고는 프리커넥트 하나 달아서 구별해. 이건 이제 재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건 원래 만들어진 피처 맵인 거고 뭐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프리커넥트 여러 개로 구별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잠깐 떼어놓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최초 논문인데 워낙 이해하기 쉬우니까 요거부터 시작하는 해가지고 그러면 풀링을 하는데 프리커넥트 하나 달아서 요걸 학습을 시켜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개잖아요. 이거를 갖고서 겐지 판단했는데 만약 여기 곱해진 숫자가 굉장히 커요. W1을 봤더니 학습시켜 봤더니 100이에요. 그 말은 이 피처는 뭐예요? 개일 때 개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특징인 거죠. 얘는 0이에요. 그럼 뭐예요? 개일 때 반 상관이 없는 거죠. 피처가 뭐 있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W1, W2, WN 요 개의 그러니까 요거의 다른 레이블은 또 다른 숫자겠죠. 요거에 할당된 요 숫자들은 요 채널이 개와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W1이라는 숫자는 요 파란 채널이 W2라는 숫자는 요 빨간 채널이 WN이라는 건 녹색 채널이 개와 얼마큼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로 개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 파란 채널에 있는 숫자에는 W1을 곱하고 빨간 채널에 있는 숫자에는 W2를 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 더해서 만들면 요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입니다. 되셨나요? 각 채널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 최종 결정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채널은 사람 얼굴에 관련된 채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는 없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와 관련됐을 때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안 나타나는 거죠. 이거 저기 좋네. 여기 사람 얼굴에 관련, 정확히 잘 보죠. 이게 사람 얼굴에 관련된 채널일 것 같아요. 근데 W1이 어떻게 된 거죠? 거의 0이 됐겠죠.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넘어올 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웨이트가 아니고 뭐 사람이란 클래스 웨이트 썼으면 여기가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여기서 어느 게 개인지 어떤 게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이들로부터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건 뭐 이제 처치, 뭐 이게 이제 다 비슷한 단어인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펠리스 이게 각각마다 이제 보는 부분 비슷한데 좀 액티베이션이 다른 거죠. 이제 바벨 이거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게 좀 바벨이 아마 맞죠? 요것들을 인식해서 한다. 근데 이제 요런 게 활성화된다는 건 뭐죠? 바벨처럼 봤다? 바벨이랑 연관지어서 제가 배운 거죠. 예. 뭐죠? 사람의 얼굴. 근육질의 사람, 스포츠 트레이닝 법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얘가 바벨이라고 자꾸 찍는 경향이 있는 거. 만약에 제가 바벨만 보고서 배웠다면 여기 안 나와야 되는데 코릴레이션을 좀 약간 의도치 않게 배운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런 걸 까서 보면 이게 클래스 잘 구별하는데 사실은 딱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주변 상황에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뭐 잘 확인하시는 의료 쪽이라면 얘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잘 판단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있던 메모만 열심히 봐서 학습된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을 설득할 수도 있겠죠. 자, 코드가 뭐 그런 거예요. 자, 있었죠. 뭐 잘하는 거고. 프리전. 이 프리전이란 개념은 사실은 학습이 불가능하죠. 이 이미지로 나타내기 되게 힘들죠. 근데 학습하다 보니 이게 세로 방향 짱짱짱 된 거를 학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옆으로 센 건데요. 자, 이제 구별할 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가 있고 제너러티브 어프로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피처 맵을 쫙 한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를 왼쪽 오른쪽 나눠서 하겠다.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만 구별하겠다라는 거죠. 자, 광어는 도다리, 광어와 도다리를 그냥 눈의 위치만 구별하겠다. 라고 딱 하는 거. 초등학생보다 더 어려야 되겠죠. 유치원생이 코끼리와 소를, 코끼리와 토끼를 크기만 갖고 구별하는 거죠. 그럼 고래를 보여주면 코끼리가 이게 그런 식의 논리인 거죠. 내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거고 그냥 규칙만 한 거고, 이게 사실은 뭔가 아주 제한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입력이 왔을 때 상상치도 못할 뻘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료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뭐 엑스레이 사진을 폐 사진을 넣었을 때 뭐 결핵인지 아닌지 굉장히 잘 구별하는 뉴럴 네트워크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무릎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거라면 이거 이상한데요? 뭐 사진 확인해 보세요. 이게 사람 당연히 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뭔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거 한 건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이게 어떤 제너러티브라는 게 제너레이션, 제너레이트 이게 뭐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학습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배워서. 그렇지만 뭐 아주 실용적인 상황에서 그게 잘 되기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티브 어프로치는 X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게 개냐 소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고, 제너러티브 어프로치는 이제 거기로 가긴 하지만 중간 단계에 두 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샘플링을 한다는 건 뭐죠? 제가 저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을 한다는 건 관계를 사이 이미지로 치자면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내는, 생성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둘이 비슷한 곳에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가 광어죠.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보고 막 잘 구별한 것 같지만 뭐 예외도 많아요. 광어처럼. 그렇죠. 잘 몰라요. 저 되게 진짜 도사리가 맞는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션 어프로치만 갖고 한다. 자, 그래서 이 피처맵, 3D 피처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하시는데. 그다음에 우리 액티베이션을 최대화하는 거로 이제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깔려 있는 생각들은 굉장히 비슷한 거죠.